자, 이제 우리가 받은 SMS 데이터를 화면에 보여주는 기능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화면을 먼저 하나 만들어야 되겠죠? 메인 액티비티를 그대로 활용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가 새로운 걸 하나 만들어 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 만들어 볼까요? 여기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New Activity, Empty Activity 선택해서 하나 만들어 봅니다. 자, 액티비티의 이름을 SMS 액티비티로 한번 바꿔보죠. 자, 이렇게 바꾸고 Finish 누르면 자, XML 파일 하나와 자바 소스 파일 하나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activity sms.xml 파일을 이렇게 한번 열어보고요. 자, 여기다가 자, 화면 구성을 한번 해볼게요. 자, constraint layout이 최상위 레이아웃이 되어 있는데, 자, 텍스트라고 해서 원본 XML을 열고요. linear layout 또는 relative layout을 한번 바꿔볼게요. 자, 그러면 relative layout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면 여기 위에를 자, 이렇게 선택을 하고 relative layout 이렇게 하면 최상위 레이아웃이 상대 레이아웃으로 바뀌겠죠. 자, 요 정보는 지금 현재는 없어도 되니까 이렇게 삭제를 해봅니다. 자, layout width height가 필수 정보니까 match parent로 들어가 있고요. 자, 여기다가 이제 추가를 해봅니다. 자, 디자인 탭으로 다시 돌아와서 여기 그냥 넣어도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자, 발신 번호. 자, 우리가 받은 발신 번호를 표시를 할 겁니다. 자, 입력 상자를 만들어서 한번 표시해 볼 수 있겠죠? 자, 입력 상자라고 하는 거 한번 여기 추가를 해봅니다. 자, plain text라고 하는 거를 갖다가 자, 여기 추가를 하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추가가 되겠죠? 그 다음에 자, 이 가장 아래쪽 한번 볼까요? 자, 아래쪽에다가 자, 확인 버튼을 만들어서 우리가 확인 버튼 눌렀을 때 자, 그냥 이 화면을 닫도록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자, 이 아래쪽에다가 자, 이렇게 배치를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버튼의 위쪽에다가 똑같이 또 입력 상자를 만들어서 자, 받은 시각이 되겠죠? 자, 그래서 그 정보를 한번 넣어보자. 자, 여기 있는 버튼의 바로 위쪽까지 차지를 하도록 뭐 이렇게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왼쪽에 그 다음에 버튼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자, 이렇게 붙여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입력 상자 또 마찬가지 그대로 놓는데 이번에 입력 상자는 자, 이 위쪽에 거를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매치 페런트와 매치 페런트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 수 있겠죠. 자, 가로와 세로 크기를 매치 페런트로 하면 이런 형태가 될 거고요. 자, 아래쪽에 자, 지금 입력 상자까지 자, 오른쪽에 자, 벽에 붙도록 자,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고, 자, 이 디자인 화면에서 만들었지만 우리가 텍스트 탭을 눌러서 원본에서 만들 수도 있을 거예요. 어쨌든, 자, 첫 번째 입력 상자의 텍스트 없애고요. 자, 이게 발신 번호가 되겠죠? 그래서 힌트에다가, 자, 이게 발신 번호를 여기 표시할 거다. 자, 힌트가 사실 사용자에게 보여줄 일은 별로 없을 수 있죠. 어쨌든, 이렇게 입력을 하고요. 여기는 텍스트 없애고, 자, 여기는 내용, 문자 내용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거는 시각에 대한 내용이 될 거고요. 자, 여기에 시각, 수신 시각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하고 버튼은 텍스트를 확인으로 만들어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입력 상자부터 에디트 텍스트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요거, 세 번째가 내용이 되겠네요. 자, 그럼 이제 SMS 액티비티로 와서 저 에디트 텍스트를 사용을 하게 될 수 있으니까 자, 전부 다 find view by id를 찾아서 변수로 할당하면 되겠죠. 자, 변수를 만들고 할당하면 되겠죠. 자, edit text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자, 두 번째, 세 번째 edit text를 선언을 합니다. 자, 2, 3. 자,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했고요. 자, 여기서 이제 find view by id로 찾아야 되겠죠. r.id.edit text를 찾아서 자, 우리가 위에 선언한 edit text 변수에 할당을 하겠네요. 자, 이렇게 할당을 하게 되겠고요. 자, 이걸 복사해서 붙여넣기. 그래서 이거는 2, 3, 이것도 2, 3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입력 상자를 이렇게 찾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 확인 버튼 눌렀을 때 닫기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 보죠. 자, 버튼이라고 하는 거 자, 이렇게 하고요. find view by id r.id. 버튼이 되고요. 버튼. set on click listener, new on click listener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finish 하면 버튼을 클릭했을 때 이 화면을 닫아주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 화면으로
자, 브로드캐스트 리시버에서 데이터를 보내줘야 될 텐데, 데이터를 보내려면 인텐트에 넣어서 보내겠죠? 그래서 인텐트에 넣어서 보내는 기능을 먼저 한번 입력을 해봅니다. 자, SMS 리시버라고 하는 데서 데이터를 이렇게 확인을 했잖아요. 그러면 데이터를 확인한 이 안에서 자, send to activity라고 해서 우리가 확인한 자, sender, 그 다음에 contents, 그 다음에 received date라고 하는 정보를 한번 전달을 해봅니다. 자, 그럼 이제 밑에다가 저 메소드를 만들어서 그 메소드에서 activity 쪽으로 전달을 하면 되겠죠. 그죠? 자, private void send to activity라고 하고요. string sender, 그 다음에 string contents, 그 다음에 string date군요. 자, date, 자, received date 라고 하는 거를 전달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인텐트 안에다가 넣어서 보내야 되겠죠? 그러면 인텐트를 하나 만들어 봅니다. 인텐트라고 하고요. 인텐트는 new intent 만들어 보죠. 그리고 자, SMS activity라고 우리가 조금 전에 만든 쪽으로 전달을 할 거니까 자, 이게 리시버니까 get application context 컨텍스트 객체가 없네요. 컨텍스트 객체는 우리가 on receive라고 해서 이 메소드가 호출될 때 이렇게 전달을 받아요. 그러니까 요 메소드 안에서만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send to activity를 호출할 때 이렇게 파라미터로 전달하면 됩니다. send to activity에서 자, 첫 번째 파라미터로 컨텍스트 객체를 받고요. 여기에 그 컨텍스트 객체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자, sms activity.class라고 하면 sms activity를 띄워달라는 정보를 갖고 있는 인텐트 객체가 만들어지겠죠. 그 다음에 start activity라고 하고 인텐트 객체를 넣어주면 되겠네요. 자, 근데 start activity도 리시버에 없어요. 이거는 자, context 점 하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구성을 했는데 이제 extra 데이터를 넣어야 되겠죠. 그죠? 부가 데이터를 넣어야 됩니다. 그러면 intent 점 put extra라고 해서 sender라고 하는 정보의 이 키값으로 sender 변수에 있는 값을 넣고요. 그 다음에 자, 내용이 되겠죠. SMS 내용 contents라고 하는 키값으로 자, 이렇게 자, 내용을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에 intent.put extra라고 해서 자, date라고 할 수 있겠죠. 자, received date라고 하는 값을 넣으려고 하는데 우리가 보면 이 date 타입으로 돼 있잖아요. 이걸 문자열로 바꿔서 넣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문자열로 바꾸려면 날짜 값을 문자열로 바꾸기 위한 simple date format 이런 게 사용되겠죠. 심플 데이트 포맷을 한번 바꿔볼까요? 그러면 위에다가 하나 정의를 해줍니다. 자, 뭐 예를 들면 private, static, 자, simple date format, 그 다음에 format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주는데 new simple date format으로 해서 문자열을 넣어주면 어떤 형식으로 변환할지가 나오게 됩니다. YYYY, MMDD, HHMM 이라고 하면 자, 날짜와 시간까지, 그죠? 분까지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형식으로 만들어 줄 수 있는 심플 데이트 포맷 객체가 만들어지죠. 그러면 여기에서 자, format이라고 하고요. 여기 전달받은 received date라고 하는 걸 넣어주면 문자열로 변경이 됩니다. 자, 그러면 스타트 액티비티를 하는데 우리가 서비스에서도 해봤던 것처럼 리시버, 브로드캐스트 수신자는 화면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화면이 없는 데서 화면을 띄워줄 때 new task라고 하는 플래그가 필요하다 그랬죠. 그러니까 intent. 자, add flags라고 하고요. 우리 했던 것처럼 자, intent.flag activity new task. 자, 그 다음에 자, 세로 줄 해서 또 다른 걸 넣어주는 거죠. 여러 개를 넣어줄 때는 세로 줄을 사용한다. 자, single tab, 그 다음에 세로 줄, 그 다음에 intent.flag activity clear tab 이렇게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리시버, 브로드캐스트 수신자에서 액티비티 쪽으로 띄워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액티비티 쪽에서 저 인텐트 안에 들어가 있는 부가 데이터를 받아서 처리하면 되겠네요. 자, 처리하는 거는 아까도 우리가 해봤어요. 그죠? 자, 이게 처음 만들어지는 시점에는 onCreate에서 확인한다. 여기서 get intent라고 하면 전달받은 intent를 확인할 수 있다. intent를 past intent라고 하는 변수에 할당을 한 다음에 자, process command라고 해서 past intent라고 하는 intent 객체를 전달해 줄 수 있겠죠. 자, 그리고 private void process command라고 해서 메소드를 하나 만들어 주겠죠. 이 안에서 이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싱글 탑이라고 해서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경우, SMS 액티비티가 화면에 떠 있는 경우라든가,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경우에는 오버라이드 메소드를 해서, 자, onNew intent라고 하는 메소드를 자, 재정의 하시면 된다. 그죠? 그러면, 자, 인텐트가 전달됐을 때 이쪽으로 전달된다. 위안에서 프로세스 커맨드라고 하고 인텐트 이렇게 넣을 수 있겠죠. 자, 우리가 이미 해봤던 거니까 좀 빨리 입력을 해봤고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intent라고 하는 게 널이 아니면 자, intent에서 데이터를 뽑아낼 수 있습니다. 자, intent.get string extra로 해서 우리가 전달한 데이터 뭐예요? sender가 뭐죠? 발신 번호가 되겠죠. 자, 이거를 string sender로 바꾸고요. 자, 마찬가지로 받아봅니다. 자, 두 번째, 세 번째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하고요. 자, 여기에 contents, 여기도 contents. 그 다음에 여기에 received date라고 하고 여기도 received date 하시면 되겠죠. 자, 이제 세 개 데이터가 왔으니까요. 이걸 화면에다가 설정을 해줍니다. 여기 입력 상자가 있죠? 입력 상자에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edit text 첫 번째 거에다가 set text를 해서 sender라고 하는 걸 넣어주고요. 자, 두 번째 edit text 2, 3가 되겠죠? 3가 가운데 부분이 되니까요. 자, 여기다가 contents 넣어주고요. edit text 2에다가 자, received date라고 해서 문자열로 바뀐 날짜 값을 넣어줍니다. 자, 이렇게 하고 한번 실행을 다시 해볼게요. 이제 자, 브로드캐스트 수신자에서 SMS를 받으면 화면으로 보여주는 기능을 우리가 만든 거예요. 자, 앱으로 한번 실행을 하면 이렇게 나오겠죠? 자, 이거는 이제 필요 없으니까 백키를 눌러서 닫아주고요. 자, 우리 아까 봤던 익스텐디드 컨트롤에서 hello send 해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자, 문자가 수신이 되면서 자, SMS 액티비티 화면이 떴죠. 그래서 SMS 액티비티 화면에 내용까지 나온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확인 누르면 닫아지겠죠. 자, SMS 내용이 이렇게 쉽게 우리가 처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 설정에서 보면요, SMS 데이터를 받아서 처리하는 가장 기본 앱을 설정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여러분이 만든 SMS 앱을 설정을 하면 자, 단말에서 SMS 데이터를 받았을 때 여러분의 앱이 뜹니다. 그러니까 단말에 있는 기본 SMS 앱을 띄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앱을 기본 SMS 앱 처리하는 걸로 만들어서 좀 더 예쁘게 사용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앱의 화면이나 이런 기능들을 예쁘게 만들거나 더 좋게 만들면 그러면 SMS 수신 앱을 대체해서 사용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SMS 처리하는 거 같이 봤고요. 브로드캐스트 수신자 여러분 잘 알아두셔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잘 알아두실 수 있도록 여러 번 반복해서 입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잠깐 있다가 우리 위험 권한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